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수요일 아침엔 매일경제 정광재입니다. 주 중반에 접어든 수요일 아침 우리 신문은 어떤 이슈들로 장식돼 있을까요? 주요 신문의 일면 소식들부터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중위소득 100% 이하로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만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해주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고소득층 가정 대학생까지 모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포퓰리즘 논란이 일었는데 이에 대한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서울대가 자녀 입시 등의 혐의로 1심에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말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에 내려진 학교의 조치인데요. 파면은 강제로 교수 직책을 박탈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입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성급한 결정이라면서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최근 논란이 된 발언을 두고 중국 대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국민들께서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중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 정부가 조치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터라 싱 대사 조치 문제를 두고 양국 충돌이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연간 2조 원 가까이 늘어난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서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면서 보조금 관련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기준을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신문들의 일면 소식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신문에 실린 한 장의 사진으로 우리 사회의 초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신문에 실린 사진 기사죠. 예비역 장성들이 서울 명동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싱하이밍 규탄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싱 대사의 발언에 분노하는 우리 국민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신문 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명확한 분석 또 냉철한 시각으로 기사 행간의 숨은 의미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네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엔 매일경제가 준비한 첫 번째 키워드는 부산 엑스포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를 주최하면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과정에 자신이 직접 진두지휘하겠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죠. 이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 발언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일면인데요. 앞서 일면 기사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혈세 누수가 현재 만연해 있다. 보조금 제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서울신문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다면서 이런 주문을 했는데요. 최영두 의원님, 이 전 정부에서 그만큼 보조금이 늘었다는 인식을 많이 갖고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와 관련한 문제를 지적했는데 보조금 투명하게 관리가 돼야겠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보조금을 받은 단체들은 정부 기관이 아니고 이런 NGO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협동조합일 텐데 사실은 이건 정부의 예산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 자체가 스스로 자기 존재 부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을 받거나 또는 자신들의 활동 자금을 스스로 회비로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 국내에서 보면은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그 경우에 보조금으로 거의 지금 NGO라든가 네. 또 이런 단체들이 특정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스스로 자립하려는 의지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감사원이라든가 정부의 합동 점검 결과를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 그 본래의 목적과 달리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또는 다르게 사용되거나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스스로 투명성이야말로 NGO라든가 이런 그 사회단체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 미덕과 의무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 계기로 이번에 좀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정비리에 대한 것은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에 대한
착취 행위라는 발언도 했는데요. 다음 발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의 발언을 쏟아냈다는 점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당 전임 원내대표단 오찬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선관위가 이 인사 채용에 한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고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중앙선관위와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을 현직 법관이 비상임으로 겸임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전직 법관이 전임 제도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뜻도 밝혔다고 합니다. 이재정 의원님, 네. 선관위와 관련한 논란들이 뭐 최근 한 2, 3주간 굉장히 네. 뜨거웠죠. 감사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받을 거냐라는 문제서부터 시작해서 부정체육 의혹이 네. 굉장히 우리가 인지했던 것보다 더 많았던 건 아니냐는 의혹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것에 대해서 좀 비판 강도를 높인 것 같아요. 네, 뭐 선관위의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 그리고 여야 할 것 없이 생각이 같을 겁니다. 예. 다만 여당에서 그 선관위 자체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정도로 네. 전반적인 접근 자체가 정치적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방식의 접근은 향후 이제 선관위의 올바른 기능적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합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내년 총선을 의식한 이제 정치적 의도를 걷어낸다면 선관위가 어떻게 독립성을 보장받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내부적인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도 대통령이신데 선관위 정신 못 차려 뭐 이런 표현을 정확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언어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네요. 네, 이게 이 비공개 네. 전임 국민의힘 지도부와 네네. 그러니까 뭐 일종의 당 관료들과 그러니까 당직자들과 만난 자리여서 네. 조금 더 편한 표현이 나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도 대통령님하고 이제 비공개 뭐 오찬이든 만찬이든 여러 차례 했지만 대통령님께 일단 이제 그 자리에 가시면 공개든 비공개든 바로 옆에 있는 동료도 국민으로 네.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이 또 이제 어떨 때 보면은 국민들은 또 시원시원하다 느끼실 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좀 정서적으로 조금 다듬어 주셨으면 싶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